1단계는 뭐냐? 한국에서 영어 배우신 분들이 모르거든요. AR 1단계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요.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원서 읽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희가 이곳저곳에서 원서 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듣고 부모님들과 소통도 하고 하는데 이제 원서 읽기를 알고 계시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단계를 나눠봤어요. 원서 읽기가 얼마나 익숙하신가에 따라서 이제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마다 흔하게 하시는 오해가 뭔가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 원서 읽기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시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명한 생각이 없으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제가 많이 관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서 읽기를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석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구도를 대입하는 거예요. 단어를 알고 그 해석 방식인 구문 원리,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했다, 이런 원칙을 접목시키면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구도를 원서 읽기에도 다 적용하면서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왜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지는 대략 이제 느낌이 와요. 왜냐면은 저희가 영어를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방식은 다 분석적 방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예외도 있는데 중학교 이상의 학년이다. 그런데 단어를 안 외우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한다. 이 구문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관계대명사절 쓰였으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는 학원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배웠을 때는 특히나 그랬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흔히 말하는 공인영어 시험 학원도 다 분석적인 구도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말고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유학을 가지 않고서는 딱히 있을까? 따로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원서 읽기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보는 건 뭐냐면은 요새는 그나마 조금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해리포터는 그 어려운 책이야. 매직 트리 하우스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매직 트리 하우스도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 챕터북이기 때문에 수준이 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로 시작하시고 똑같은 구도로 단어 모르니까 단어 찾아보고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냥 쓱 긁었을 때 의미가 머리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어디가 동사지? 어디가 주어지? 목적은 어디야?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 하나하나 개운할 때까지 해석하는 식으로 원서 읽기에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지도하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도를 사실은 주입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유사하냐면은 저희 예전에 그 번역기 같은 거 써보면은 굉장히 좀 조잡해가지고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번역기 AI로 하니까 번역이 잘 되는 건데 이 AI의 원리를 보면은 분석적으로 AI가 뭘 배우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습득해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패턴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패턴을 이용해서 하니까 오히려 문법도 더 잘 맞고 해석도 더 정확하게 되고 다 잘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규칙을 다 생각하면서 뜻을 다 생각하면서 그거를 조합시켜가지고 뜻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두뇌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글을 읽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자기도 모르게 패턴이 형성이 되고 그 패턴을 나중에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규칙이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규칙도 없는 것 같고 막 혼돈스럽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인간의 방법이죠. 요거를 깨부시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수더라고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림책 하나에 한 문장이 써 있어요. 어떤 아이가 웃는 모양이 있어요. 한 문장이 이거예요. I am happy 이렇게 돼 있어요. I가 나란 뜻인 걸 알고 am이 이다, happy가 행복하다 이런 뜻인 걸 알아서 이게 기분 좋다라고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I am happy가 통으로 그냥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인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I가 뭔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개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The dog is happ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좀 달라. 뭐가 다르지? 잘 몰라. 다음번에 또 나와. 이번에는 The girl is happy. 여자애가 웃고 있는데 머리 긴 치마 입은 애가 이제 웃고 있어요. The girl is happy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바뀌었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기분 좋을 땐 happy만 반복되고 다른 건 반복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happy가 기분 좋다는 뜻인가? 딴 건 뭐야 그럼? 몰라. 다음에 또 나올 때 The dog is sad가 있어요. 그 개가 울고 있어요. 그 장면은 dog가 혹시 개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본인들도 한글책 읽으실 때 아마 이렇게 접근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분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까먹으시고 영어니까 특히나 영어는 그게 안 돼. 모국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된다. 이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2단계인데요. 원서 읽기는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읽는 게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이 원서 읽기가 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은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분들이 놓치시는 것 중에 큰 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놓치신다. 아니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학습이라는 거는 오늘 투입한 시간 대비 아웃풋 결과물이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이다. 요 구도로 생각을 주로 하시는 경우가 이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인지하셨는데 이제 그 효과 자체는 약간 분석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거. 많이들 이제 빠지시는 함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본인이 나온 SR 그 수치 있죠. 그거보다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AR 책들은 읽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SR 시험 보면은 12.9 나온 애들이 많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AR 11짜리 책만 갖다 주고 요것만 계속 읽자 하면은 얘네 학원 다 끊어요. 못 읽어요. AR 10, 11에 해당하는 게 The Prince 이런 거거든요. Silent Spring 이런 거. 그 군주론이나 침묵의 봄 이런 책들이 AR로 치면 10, 11 이 정도 될 거예요. SR이 12.9가 나와서도 애들이 이걸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수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 애들이 시험을 봤을 때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든 맞추려고 보잖아요. 막 이가 없으면 막 잇몸으로 막 쥐어짜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맞추려고 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나온 점수랑 매칭되는 그런 정도의 AI 책만 읽잖아요. 이건 지속이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쉬운 책을 읽었을 때 이분들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쉬운 책을 읽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표현을 체화한다고 하죠.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은 텍스트가 쉬워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나 쓰기에 연계가 되는 식으로 도움이 되는 식으로 책 읽기를 한다 하면은 자기가 나온 SR 그 지수보다 쉬운 단계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이거 써먹기가 힘들어요. 이게 자기가 SR이 예를 들어서 8이 나왔다. 근데 AR 8에 해당하는 책만 읽는다. 이거는 낑낑대면서 다 읽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막 이렇게 완전히 체화하는 식으로 습득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쉬운 책을 읽어야지 아웃풋이 가능한 형태로 체화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꼬린 지점을 수능 지문을 읽는 걸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수능 지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익숙하게 하려면 원서 읽을 때도 어려운 책으로 읽는 거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하프 마라톤을 나간다고 했을 때 21km 이상으로 계속 뛰는 걸 익숙하게 했을 때 내가 하프 마라톤 나갔을 때 21km 되게 쉽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뭔가 영어를 보고 있을 때 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뭐 SR 지수가 딱 나왔다고 해서 그거만 그 어려운 거나 그 비슷한 것만 맨날 읽힌다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훈련을 안 하고 매일매일 하프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부상을 당하죠. 아니면은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달리기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은 트레이닝은 굉장히 천천히 달리기를 하죠. 페이스 자체가 좀 빠르고 제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은 그거는 매일매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실은 그런 훈련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남 원장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50대 30, 20이라는 게 50 같은 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공부가 돼?
라는 거 같은 것을 좀 많이 해줘 놔야지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어의 측면에서도 하나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본 훈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쉬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어려운 지문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데, 요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초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초에 해당하는 어휘나 문장 구조나 이 많이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문구 같은 것들은 아무리 어려운 책을 읽어도 한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기초 표현들, 기초적인 것들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어휘가 10,000단어 수준인데 여기서 2,000단어를 더 추가한다, 어휘를. 이거는 실제로 수능 같은 거 보잖아요. 10,000단어 알고 있는 상태랑 12,000단어 알고 있는 상태랑 이 두 사람이 이제 비교를 해서 수능 시험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있을까, 개수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기초가 아닌 것들은 습득을 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휘발이 되는 거예요. 일단 습득 자체가 잘 안 되고 습득을 하더라도 휘발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요거는 효과적인 게 아니다. 기초 중심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기초의 특성이 어떤 텍스트를 읽거나 어떤 거를 듣거나 반복이 많이 된다는 게 기초의 특성이니까 70% 정도 돼요, 보통. 이거를 많이 해야 된다.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해서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부상이 생겨요. 몸도 부상이 생기는데 정신적으로도 부상이 생겨서 몇 달 동안은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질색하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질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그래요. 상당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문에 쓰인 단어의 95% 이상을 알아야지만이 유추를 통해서 남은 단어를 추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받은 SR 시험보다 한 3단계는 낮은 정도의 AR을 읽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도 될까 말까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AR 1에 해당하는 책에 별게 다 나와요. he keeps stalling it 이런 게 나오거든요. stall 이런 거 동사로 쓰는 거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한국에서 영어 배우신 분들이 모르거든요. AR 1단계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어요. 우리 흔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오형식인데 목적격 보어가 과거분사 쓰이는 형태 있잖아요. 요게 페퍼피그 같은데 수두룩하게 나와요. 영상 보거나 책 같은 거 보면은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이 SR 시험 이런 거나 AR 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척도로 보면은 반으로 꺾으시면 될 것 같아요. SR 지수가 지금 1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AR로 치면 6 정도가 될 거로 보여요. 소위 말하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거라고 봅니다. 3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은 원서 읽기가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읽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 용어는 모를 수 있는데 용어는 안 쓸 수 있어요. 다 부르는 말이 달라요. 하지만 요 느낌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단계 때 많이 하시는 오해는 원서를 많이 읽는 거 자체가 글쓰기랑 이 말하기 실력을 그거랑 직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직결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수능 텍스트, 수능 모의고사형 지문만 읽었던 사람들보다는 말하기 쓰기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일단 말하기에 도움되는 이유는 이 소설 같은 거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원서 읽은 친구들은 소설 중심으로 읽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구어체에 훨씬 익숙하고 우리 일상을 표현하는 말들에 훨씬 노출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활용 빈도가 높은 것들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말이 훨씬 더 유용하게 될 거다. 구어체에 대한 이 접근도 많이 됐었고 하니까. 그리고 글쓰기도 용이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 수능 같은 지문은 엄청 짧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승전결이 없어요. 이 호흡이 긴 글이 아니에요. 상당수 경우에는 원래 호흡이 긴 글이었는데 그 중간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잘라먹고 거기다 지문 수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가 글을 써도 파편화된 식으로밖에 못 써요. 이런 식으로만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진짜 글을 짜임새 있게 기승전결 갖추고 이게 온전하게 하나의 덩어리를 쓸 수 있으려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원서 읽기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점이 있는 건 맞지만 이 원서를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말하기가 보장이 되냐, 글쓰기가 보장이 되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도움은 되지만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료 확보에 좋죠. 네, 재료는 재료고 요리를 해야죠.
그래서 요리를 해봐야지 되는 거죠. 말하기도 해보고 쓰기도 해봐야지 재료를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4단계 이 경우에는 아주 숙련자죠. 경험도 풍부하고 지도자급입니다. 경력도 있고요. 이 경우에서 많이 하게 되는 오해 마지막인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다 안다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이론적 기반과 뭐 그거를 여태까지 경험하면서 생각해온 그 세월은 엄청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위험한 경우다라고 생각해요.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겸손은 일부러 억지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겸손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인류는 아직 책 읽기나 언어 습득에 대해서는 인류가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하다. 책 같은 것도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항상 배울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배우는 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달라요. 똑같은 방식으로 길러도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정 내에서 첫째랑 둘째를 똑같은 방식으로 키웠다 해도 이 전혀 다른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기반한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PD님이 생각할 때 저희가 가진 오해 같은 게 있을까요? 오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고 습관처럼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애를 우리 집에서만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갈 거고 어디도 갈 거고 이랬을 때 옛날보다 지금 현실은 더 힘들다. 책 읽기 더 힘들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읽게 해라라는 게 예전보다도 더 뭔가 어려운 요구가 되어버렸고 좀 더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책 읽기가 힘들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게 워낙 재밌는 게 핸드폰 이런 거 게임 엄청 재밌는 거 많잖아요. 개인적인 견해는 책 읽기 이 방식은 쉽진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뭐 많은 절제력이나 꾸준함, 생활 관리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쉬운 건 아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은 원서 읽기에 대한 오해와 이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